상위 0.1%의 아이들을 실제로 이제 EBS 팀이 연구를 한 건데 좀 뜻밖의 결과예요. 뭐냐면 상위 0.1%의 아이들이 학습 수행 능력이 가장 우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능력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 마음에는 우리 아이가 선뜻 어려운 것도 새로운 것도 막 시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의욕 없고 이렇게 도전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유형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런 성향 때문이 아니라 초등학교 3, 4학년 사이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하고 혼날 거냐 안 하고 혼날 거냐. 혼나는 건 다 똑같은데 어떤 게 아이는 더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안 하고 혼나는 게 낫지 않나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나와서 풀어보라고 하거나 얘기하라고 할 때 안 풀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풀었는데 틀린 거를 애들이 알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 지금 딴 거 하느라고 안 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인데 자신의 퍼포먼스, 자신의 수행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시선이 아이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무언가를 할까 말까에 대한 굉장히 마음속에 큰 고뇌가 생긴다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요즘 아이들의 특징인가요? 아니면 원래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원래도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했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그런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예, 한 10살, 11살 정도 되면 사회적 비교에 대한 의식이 좀 생겨요. 초1, 2때는 못해도 했거든요. 해봐, 너 잘해, 이뻐. 그러면은 초1, 2 애들 나가서 해요. 이렇게 막, 아, 귀엽다. 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애들한테 너 잘하는 거 해봐. 그럼 애들이 미쳤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나 잘 못해. 안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면 더욱더 안 하게 되니까 부모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죠. 이렇게 네가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보고 싶고 네가 뭔가 열정을 갖고 해나가는 모습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애한테 전달이 되면 못해서 괜찮아? 해봐? 이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애가 느끼지 못하고 엄마의 평가가 확실하네. 엄마 이 정도를 바라네.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초3까지는 해요. 그래도. 주로 이제 초4 때 그런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더욱더 평가적이고 경쟁이 더 심해지니까 사실 그때보다 애들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못해도 해봐라 할 때 절대로 안 하는 애들이 옛날보다 더 늘었다. 사회적 영향이 진짜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EBS 다큐멘터리 중에 상위 0.1%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상위 0.1%의 아이들을 실제로 이제 EBS 팀이 연구를 한 건데 좀 뜻밖의 결과예요. 뭐냐면 상위 0.1%의 아이들이 학습 수행 능력이 가장 우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능력은 자기 이해 능력이었어요. 내가 뭐가 힘들고 내가 뭐가 어렵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현재 못하는 게 뭐고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제 자기 이해의 차이이고 그 자기 이해를 잘 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결국 부모였어요. 그래서 상위 0.1%는 부모랑 관계가 되게 좋았고 부모랑 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고 공부에 관해서도 부모랑 상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상의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 대화도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부모가 나를 이해하고 있고 나도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떤 높은 수행을 할 수 있는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자원인데 자꾸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애를 뭘 시킨다 많이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훌륭한 부모일수록 많이 안다보다 너에 대해서 알고 있냐? 엄마가 네 기분을 아는 것 같으냐? 너는 너의 기분을 잘 알고 있느냐? 정서적인 소통이 되는 대화 이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고 여기가 출발점이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은 잘 코칭을 받아서 이제 해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때려 부을 수 있나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나요? 이런 타율적인 방식에 관해서 흥미를 갖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시는데 실제로 포기하지 않고 멘탈 관리 잘하면서 뭔가를 꾸준히 요령 있게 지혜롭게 해나가는 아이들의 특성, 그 부모님들의 특성은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할 수 있다 없다가 분명하고 그리고 평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왜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수석자 연구가 있거든요. 수석한 사람들의 네네. 연구에서 부모가 강조한 건 성실이었어. 성실. 특별히 대단한 거 하지 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 잘 되기 마련이란다. 이제 수석자에게 부모가 강조한 덕목은 특별히 엄마가 훌륭한 선생님을 구해서 스페셜로 다 깔아준다. 이런 사람들보다 아시죠? 맨날 인터뷰하면 짜증나는 거. 전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네. 교재는 뭘로 썼나요? 그럼 다 같이 교과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성실했어요. 이제 부모님들한테 초등학교 마치기 전에 어떤 걸 갖추게 해주고 싶냐 네. 물어보면 삶의 루틴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일기 쓰고 양치질하고 다음날 할 일을 정해놓고 자. 매일 한다 이런 사람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쓰다 말어 하다 말어 다음날 일을 왜 오늘 걱정해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초등학교 때 뭔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셔야지 하지 않으면 혼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도움이 안 된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전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공부가 하다 보니 결국 재밌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학습 문제에 있어서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 재밌다. 같은 수학을 해도 나는 확률 통계가 더 재밌고 연산은 짜증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즐겁고 재미에 기초한 분위기가 초등학교 때 훨씬 더 많이 형성되어야 아이들의 수행이 유지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노 페인, 노 게인. 그거 써붙이고. 근데 써붙이고 마치 인내심 훈련이 이 공부의 가장 큰 동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아이들은 하다 멈춰요. 이렇게. 중학교 이후부터는 그 아이들을 동기화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호기심, 관심, 즐거움, 재미, 탐구심 이런 게 아이의 기본적인 덕목이 되도록 이제 그걸 유지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의 탐구심, 호기심, 관심이 엄마한테 다 묵살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자유 그림을 그리기로 해서 자기 딴에는 이게 멋진 그림이다 라고 하고 엄마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잘 그렸냐 못 그렸냐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뭘로 그려도 이거보다 더 잘 그려요. 보통. 그렇지. 엄마는 이걸 발로 그려도 너보다 잘 그리겠다. 그 다음에 뭘 가져오라고 해요? 숙제 이제 가져. 학습지를 가져와라. 지금 네가 학습지 이렇게 밀렸다.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딴짓할 생각 일치하지 말아라. 이러면 학습 의욕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예. 또 다른 유형의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뭘 그렸냐고 물어봐요. 그다음에 이 색깔은 어떻게 떠올렸냐고 물어봐요. 그다음에 엄마는 이걸 보니까 이런 게 연상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도 같이 연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주를 그렸다고 치면은 우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이제 우주에 대한 이런 느낌을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찾아봐서 우주 엄마 이런 거래 해가지고 오늘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엄마랑 1시간 얘기했는데 1시간 얘기하면서 우주의 몇 가지 요소에 관해서 뭐 구글 그냥 찾아봐서 3-4가지 알게 돼요. 그걸 일기장에 적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지내요. 그럼 얘는 이 자체가 정말 풍부한 학습량이 돼서 점차 우수한 학습자로 계속 변신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건 공부 아니다, 이런 관심은 꺼라, 이런 호기심은 쓸데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공부다라고 하면 난 공부는 이제 앞으로 안 한다. 이렇게 돼서 초 1, 2, 3 유치원 이럴 때 아이들의 호기심, 탐구심 이런 것에 부모가 정말 잘 반응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쁜 부모가 있어요. 네. 평가하는 부모예요. 계속. 어떤 어머님이 애를 이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목동에서 수학을 이렇게 하는 애는 너밖에 없어. 너 지금 정신 차리고 죽도록 해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는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목동에서 저만 못한대요. 나만 못하는 거를 지금 시작하면 제가 잘하는 쪽으로 언제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게 낫죠. 제 생각이 어때요? 딱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불안감을 조성해서 넌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요즘 애들은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찾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혼내서 너의 상태를 알려주마. 네가 얼마나 끔찍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돼. 이것은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아이가 자신감이 없고 또 수행을 창피하게 여기고 의욕이 별로 없으면 일단 좀 지혜로운 부모로서 앞으로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걸 검토해 봐야 돼요. 이렇게 내가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 내가 너무 평가적이지 않은가, 우리 아이에게 의욕이 나도록 하는 방법을 좀 모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님들은 다 멈춰요. 일단 멈춘다. 그 다음에 리뷰한다. 우리가 해오던 것이 현재 효과적이지 않네.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지. 태도를 바꿀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분석하죠.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너무 평가적이었네. 또 너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켜 왔네. 이런 거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너무 기대가 클 때 애들이 안 하려고 한다. 또 비교하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이의 역량에 비해서 너무 힘들면 안 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반복하면 안 하려고 한다. 이제 상담하면서 듣는 흔한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를 잘했다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너 충분히 했다 하고 하면서 너 이제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빈번히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이한테 재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옆집 애는 한다, 누구는 이것까지 한다. 그게 이제 결국 아이한테 너 해야 돼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견뎌야 돼 이렇게.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속도대로 갈 거다. 비교를 견디는 건 제가 보면 부모의 믿음이야, 믿음.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도와줄 거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이 많은 아이들 속에서 결국 못할 거야. 이렇게 부모가 이제 걱정하고 불안이 높으면 애한테 이제 비교하면서 푸시하면 그러면 애들이 이제 나는 못할 것 같다. 도망가고 또 다른 애들 미워. 인간관계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교하지 않고 아이의 속도대로 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엄마 힘을 합해서 네가 잘 되도록 할 테니 너는 너의 속도대로 꾸준히 차분히 잘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기대는 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행복한 거다. 엄마가 적절하게 기대한다. 적절하게 기대하는 게 뭐냐? 조금 노력하면 되는 거. 죽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죽도록 노력하는 것 말고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것에 만족한다. 충분하다. 적절하게 기대하고 비교하지 않고 현재 성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주시는 게 이제 아이한테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네. 사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처지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애잔한 마음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특히나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 또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꼭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